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민주시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더니 속보가 떴네요. 네. 이병철 TV 사이다가 3주 정도 전, 약 한 20일 전에 시작했는데, 어제 드디어 우리 여러 시청자분들 덕분에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일 만에 아마 6만 명을 돌파한 유튜브 방송은 거의 없지 않을까. 조직의 어떤 뒷받침을 받는 무슨 뉴스 공장이니 이런 거 빼놓고는, 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이 속보 내용은 제가 트럼프의 이 관세 요구, 소위 깡패 제국주의입니다. 깡패 제국주의. 이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사실은 그 전부터 협상이 시작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 4월달, 5월달 정도부터 이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될 때, 그때부터 제가 주장해온,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온, 소위 한미 간의 무제한 통화 수합 요구를 우리는 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그리고 미국이 안 받아줄 거다. 안 받아주면 FEMARF라는 것을 또 요구를 해야 된다. 미국이 받아줄 만한, 그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해왔죠. 여러 방송에 나가서도. 또 며칠 전에도 제가 이 이병철 TV 사이다에서 다뤘고요. 네, 드디어 속보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일본처럼 한미 간에 통화 수합을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속보 내용을 보면, 제가 전부 다 수개월 전부터 여러 방송에서, 또 이병철 TV 사이다에서 이것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3,500억 불, 500조 현찰로 내놔. 그것도 역시 제가 넉 달 전부터 그런 요구를 할 거다. 네. 라고 했고, 우리 정부는 아니다. 5%만 돈 주고 나머지는 대출 돈 빌려주고 이런 거다. 아니죠. 네, 아니죠. 이제 우리 정부의 주장은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과 미국의 요구는 일본은 사인했다. 그러니 한국도 빨리 사인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일본은 그 5,500억 불을 주겠다 사인했는데, 일본의 외환 보유고는 1조 한 3천억 불, 1조 2천억, 1조 3천억 불 정도 되고, 일본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2.5배 정도고, 그리고 특히나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수합이 체결이 돼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기축통화국 비슷하죠. 일본이 기축통화인가? 예. 일정한 정도의 엔화가 일정한 정도의 그 국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달러 같은 기축통화라는 뜻은 아니고요. 일본 엔화, 그렇게 보면은 이 동남아 이런 데서는 중국 돈, 위안화도 일정한 부분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유럽은 EU 유로화죠. 특히나 이제 일본은 기축통화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미국과 무제한 통화 수합이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달러가 그렇게 빠져나가더라도 외환 위기가 오는 그런 위험성은 없다. 왜냐? 통화 수합이라는 거, 수합은 교환한다는 거죠. 교환한다. 그러니까 일본 엔화를 미국에게 주고, 거꾸로 그만큼의 미국이 달러화를 주겠다. 실제로 돈이 오가는 건 아닙니다. 약속이죠, 약속. 그렇게 하자. 약속. 누구하고. 일본 중앙은행과 미국의 중앙은행, 소위 연준이라는 연준, 페드, 연준, 연방준비이사회,
이게 이제 우리로 하면 한국은행, 중앙은행이죠. 예, 중앙은행 간에 체결되는 약정입니다. 약정. 그래서 만약에 외환위기가 터지면 미국이 무제한으로 달러를 공급해 주겠다는 약정, 마이너스 통장이죠. 마이너스 통장. 그 대가로 일본은 엔화를 그만큼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의 엔화 그리고 일본의 경제력이 신뢰성이 그 힘이 뒷받침이 되니까 그래 엔화 가치가 있지. 그럼 그거 받고 달러 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사실상 일본하고만 무제한 통화 수합이 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만큼 특별한 대우죠. 특별한 대우. 그래서 이제 일본은 5,500억 불 각서 쓴다. 돈 준다. 45일 만에 원하면은 트럼프가 돈 꽂아. 뭐 여기에 100조 꽂아. 여기에 50조 꽂아. 하면은 45일 만에 꽂아라. 꽂는다. 안 하면은 관세 폭탄을 다시 25% 때린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각서에 사인했다. 미국이 한국도 빨리 해. 한국도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 일본하고. 다만 한국을 꼬시기 위해서 일본은 네 5,500억 불, 뭐 한국 돈으로 해야 이해가 쉽죠. 약 800조입니다. 800조를 꽂으면 일본은 뭐 어떻게 이익을 받느냐? 그냥 800조를 꽂으면 거기에 손실이 날 가능성도 많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무엇을 할지도 몰라. 어디에 돈을 쓸지도 모릅니다. 네, 미국이 만든 SPC 특수목적법인에다가 돈을 꽂으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돈을 쓰겠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업인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연구를 많이 하고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해도 날리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뭐 삼성그룹이든 뭐 어느 나라나 어느 기업이나 그러니까 날리면은 끝이야. 일본이 이렇게 넣어준 800조는 손실 나면은 끝. 그러니까 미국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거의 뭐 조공 바치듯이. 그리고 만약에 이익이 나면 우리 아시다시피 사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금 떼고 세후 순수익이 뭐 10% 이내 나도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총 원금 800조를 언제 회수하겠어요? 뭐 하더라도 수십 년 걸리겠지. 예.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제 원금 회수를 조금씩 해줄게. 약 5% 10% 영업이익이 나는 경우에 거기에 일본이 가져가는 것은 50대 50으로 나누자. 그렇게 조금씩 또 조금씩 가져가서 뭐 예를 들어서 50년 후에 다행히 원금 800조만큼의 이익을 가져갔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금 가져갔으니 50년 후에 돈을 날릴 리스크도 많고 50년 후부터는 이제 미국이 90%를 먹는다. 일본은 10%만 들고 가. 이 완전한 깡패지. 이따위가 다 있어. 과거 제국주의 국가가 하던 짓보다도 더 심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우리 한국은 조건이 좋게 해줄게. 예. 그러니까 수익을 가져가는 거를 일본은 50대 50이지만 한국은 90% 가져가. 90%. 뭐 그렇게 해도 50년이 걸릴지 뭐 완전히 날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90% 가져가. 그러면 뭐 일본보다 좀 시간이 단축된다. 한 2, 30년 후에 뭐 다행히 우리가 준 500조 원금을 회수했다.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90%를 가져가도록 한국은 특혜를 줄게. 그리고 원금 다 회수한 다음에도 계속 90% 가져가. 아니다. 원금 회수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미국이 90%를 먹는다. 네, 이렇게 지금 미국이 한국에 니네들은 특혜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 다 미국의 뉴욕 타임즈라든가 CNBC 로터닉 상무장관이 매일같이 CNBC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속보에 나온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지금 외환 보유고가 한 4,100억 불, 200억 불인데 3,500억 불이 빠져나가면 대한민국은 바로 그냥 외환위기가 오죠. IMF가 터지는 거지. 그리고 국제 투기자본들이 집중적으로 대한민국의 원화를 투매를 할 거예요. 막 달러 값이
한순간에 2천, 3천으로 뜁니다. 대한민국은 마비됩니다. 예. 석유 사올 돈도 없어. 대한민국은 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당연히 3,500억 불을 줄 돈도 없지만, 김용범 정책실장 말 맞다나 1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돈이 한 200억 내지는 300억 불, 한국 돈으로 한 30조, 40조, 그것을 계속 준다 하더라도 외환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생깁니다.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최대한을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여차 공격, 국제투기자본이 여차 공격을 하고 달러를 빼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안정시키려면 제가 어느 정도 주더라도 안정시키려면 우리한테 거꾸로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면 뭐 미국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거꾸로 우리도 일본처럼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해달라를 요구를 하라. 그러나 미국은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지금 신문에 난 게, 속보로 난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하느냐, 제한적 통화 수합을 하느냐, 미국은 해주더라도 제한적 통화 수합을 일시적으로 해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레이먼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그때 이명박 정부죠. 그때 강만수, 기획재정, 지금으로 하면 이제 기재부 장관, 강만수 장관이 굉장히 프로거든요. 네. 저도 잘 알죠. 그, 강만수 장관이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여가지고, 네, 미국 날아가서 당시 그 미국 재무부 장관 만나가지고 통화 사업을 해달라. 국제금융위기가 터졌다. 니네 미국에서 터진 거잖아. 그게 지금 한국으로 지금 전이되면 한국이 옛날처럼 1997년 IMF 현상이 오면 미국도 엄청난 문제가 생겨. 안 그래도 미국이 지금 휘청거리는데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한국 그리고 동남아에 이 IMF 사태가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니네들 달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통장인데 해줘 해서 당시 미국 재무장관이 오케이 그 말은 맞는 것 같다 해서 이제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오케이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미 간의 통화 수합을 그때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때 300억 불이었죠. 300억 불. 그리고 이걸 무제한, 무한정하는 게 아니고, 이 국제금융위기가 좀 안정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월 하고 또 6개월 연장, 이렇게 해서 한 1년 2개월. 바로 통화 수합이 체결됐다는 보도가 나자마자 바로 외환시장이 그냥 안정이 됐죠. 그 효과가 직방입니다. 외환시장 안정에 미국과의 통화수합 체결이라는 것은 정말로 적효약입니다. 적효약. 네. 엄청 몸살 감기가 있을 때 병원 가서 뭔가 주사 한 방 맞으면 금방 좋아지듯이. 그리고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국제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미국이 전 세계 중요한 나라 몇 군데에 역시 또 제한적인 통화 사업을 해줬죠. 그때 우리나라는 600억 불, 굉장히 큰 돈이죠. 600억 불을 6개월, 3개월, 이렇게 한 15개월 정도 한시적인 통화 사업을 했고, 그때도 역시 외환시장에 적혀야 외환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 번의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뭐냐?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금액도 무제한. 기한 제한도 없어. 그러니까 일본은 외환시장, 외환위기라는 거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본 엔화가 달러화 유사한 안정성을 갖게 됐다. 무제한 통화사.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좀 많이 뺏기기 때문에 일본같이 무제한 통화 사업을 해달라. 이 요구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미국이 안 받아주죠. 니네들이 지금 경제 실력이 한국이 일본하고 비교가 되냐? 당장 그것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통화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달러화가 언제든지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가 생기겠죠. 달러가 지금 공급이 많아지니까.
돈을 많이 푸니까 인플레이션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집니다. 아, 인플레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인플레 이 문제 때문에 미국 연준, 이제 계약 체결하는 거는 중앙은행끼리 한다고 했잖아요. 뭐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미국 연준은 독립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이 연준에서 이거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통화수합은. 예. 그러면 그 대안으로 연준이 받아줄 만한 다른 방법은 없느냐? 예. 예. 우리 원화를 줄게 달러화를 달라. 이 수합 말고. 그럼 연준이 보면 원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그러면 진짜배기 좋은 거를 줄게.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재무성 발행 국채, 우리 4천 뭐 100억 불, 200억 불에 외환 보유량 중에서 약 3천억 불 정도가 달러 캐시로 돌고 있으면 뭐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래서 달러와 똑같은 안전자산이 미국 재무성 국채죠. 거의 뭐 금하고 비슷한. 미 재무성 국채는 이자가 1년에 대략 한 1%, 1.5% 붙거든요. 그래서 재무성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재무성 국채죠. 미국 달러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 재무성 국채를 줄 테니 그만큼 미국 달러를 달라. 이러한 수합, 교환하는 계약. 물론 약정입니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연준 입장에서 보면 달러라는 통화량이 공급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거의 똑같은 유사한 통화, 유동성, liquidity, 유동성이라는 미 재무성 국채가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똔똔 총 통화량의 정의가 뭐 M1, M2, M3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총 통화량에 변동이 없죠. 예,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없다, 이거야, 없다. 통화량의 변동이 없거든. 달러도 유동성이고, 미 재무성 국채도 유동성이기 때문에 총 유동성에는 변동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경기 위축 우려라든가 이제 금리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다. 예, 이제 이렇게 미 국채를 줄게 달라줘라는 계약을 피마 레포라고 한다. 제가 뭐 한 두어 번 말씀드렸죠. 지금 이병철 TV 사이다 만들고 난 이후에도 피마는 뭐냐? Foreign International, 외국 간의 Foreign International, 한국과 미국 간의 FIMA, FIMA, Foreign International MA, Monetary Authority, 그러니까 통화에 대한 권리, 이것을 실질적인 통화인 미국 재무성 국채, 미국 달러, 이런 것을 이제 교환하는 약정 FIMA라고 합니다. FIMA 레포. 레포는 아마 리포지션, 미 재무성 국채와 달러의 포지션을 서로 바꾼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야구가 안 떠오르네요. 예, 이래서 지금 속보는 온 건 이제 과거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미국과 한시적인 1년에서 1년 한 3개월 그리고 금액도 뭐 한 300억 불에서 600억 불 정도 했던 한미 간의 통화수합을 했던 제한적 그런 통화수합의 사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미국은 그런 통화수합을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우리 정부가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안 해. 안 돼. 이렇게 거부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외환시장이 박살이 나고 한국 경제가 IMF 터지고 무너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 요구를 받아주냐? 이거는 해줘야지. 근데 미국이 해주기 어렵거든요. 해주기가 어렵거든요. 예. 미국은 통화량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 전 세계에 나가 미국 달러화가 너무 많고 그리고 재무성 국채 발행한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는 받아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안 되면 우리도 안 돼. 그게 안 되면 우리도 안 돼.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월 달에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헌법 위반, 무효야, 때리며, 개별 품목 관세도 결국은, 트럼프가 패배하게 된다. 제가 이 전략을 뭐 4월달, 5월달부터, 네, 지금하고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고, 그게 지금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왜? 트럼프의 머리에 들어있는 게 뭔지 제가 뻔히 알거든. 예, 뻔히 알거든. 트럼프 머리에서 이런 거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트럼프 경제 전략에 이러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마린 보고서죠. 마린 보고서. 백악관 경제 자문위원장 마린이 만든 보고서.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전 세계 통화량도 달러도 많이 풀었지만 달러는 감당이 안 되니까 미 재무성 국채를 너무나 많이 풀었고, 거기에 대한 1년에 지불해야 되는 이자만 미국 정부가 1,400조를, 우리나라 돈 1,400조,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인데 우리나라 2년치 예산 1,400조를 이자로 외국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자로. 우리나라한테도 일본한테도 중국한테도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는 파산입니다. 파산. 억지로. 그래서 이제 법으로 이 부채 총량을 제한해 놨는데 이게 뭐 계속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회가 미국 정부 파산 위기 언론에 잠깐 나오고, 그러면 의회가 좀 더 늘려주고 네. 이제 그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미국 정부 부채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 마린 보고서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이 한국, 중국, 일본, 미 재무성 국채 그것을 만기를 10년 내지 30년 만기인데 그 만기를 100년짜리로 바꿔야 된다. 100년이면 어느 세월이에요? 네, 안 갚는다는 거지. 그리고 이자는 1%, 1.5% 이자는 0%로 바꾸자. 무이자 100년치로 바꾼다. 쉽게 말하면 돈 안 갚는다 이거죠. 네. 결국은 트럼프는 이번에 무역 관세 때리는 것도 그 돈을 걷어서 어디에 쓸 거냐, 미국 기자들이 물었더니 백악관 레빗 대변인은 빚 갚는 데 쓰겠다라는 속내를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빚 갚는 데 쓰겠다. 그러니까 그 금발에 그 레빗 대변인도 본인도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경제학을 전공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도 이제 회의할 때 재무부 장관 그리고 마린 백악관 경제고문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머리에 입력이 됐겠죠. 결국 미국 정부 빚을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뭐 조선업도 뭐 AI도 반도체 공장도 뭐 미국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뭐 여러 가지를 들었겠지. 핵심적인 목표는 미 정부의 빚을 없애버리는 것. 갚는 것도 아니죠, 그냥. 내 그냥 빚 안 갚을게. 그냥 없애버려, 그냥. 빚. 전 세계를 향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관세 협상이 교착 중이다 하는데 분명히 트럼프는 이제 마지막 플랜 C, 플랜 D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 관세를 우리가 못 때려? 미국 법원이 이제 때리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 우리가 양보할게. 그런데 한국, 니네들 갖고 있는 재무성 국채 100년 만기 무이자로 바꾸자라고 나올 겁니다. 그 마린을 트럼프가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고 하기 위해서 연준에다가 금리를 인하하라 해도 파월 의장이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의 목을 쪼으려고 그 이제 의장 옆에 이제 이사 쿡 이사라고 이거 흑인 여성 그분의 무슨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분을 그냥 일방적으로 해임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마린을 임명을 했어요. 한 3주 전에. 마린이 그만큼 트럼프한테 중요한 사람이야. 마린이 연준에 가서 이걸 휘저어라 이거지. 파월도 막 조지고 그랬더니 그 일방적으로 해임당한 쿡 이사 그 흑인 여성 그분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어요. 이거 부당하다 했더니 법원이 맞다 트럼프 또 패소야.
트럼프 패소야. 예. 시비 건 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해임 사유가 되지 않아. 네. 트럼프는 계속 두들겨, 미국 법원으로부터 계속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한국 판사들,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 법원 행정처장, 41명 모였다는 법원장 회의, 2,500명 판사들, 당신들, 윤석열이한테 뭐 하나 그냥 판결 때린 적이 있어? 정신 차려. 미국 판사들 봐봐. 트럼프 깡패라도 그냥 조져버려. 아이고, 한심한 판사들아, 한국 판사. 미국 판사들 박수. 네. 제가 트럼프의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다. 이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전개된다. 100%. 미래가 이렇게 되는 게 보이거든요. 보이거든. 예, 국제금융을 공부하고 미국 경제를 공부하면 트럼프 머리에 뭐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난 1월 달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흘러온 것은 다 제 예상대로 100%. 100%. 케인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 통밥으로 점쟁이 같은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예?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경제 전문가네 하는 사람들, 한 명도 이걸 예측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예. 예? 통화 수합을 주장을 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정부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얘기 듣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 지금 이병철 TV 사이다가 우리 시청자분들 때문에 6만이 막 급속도로 막 돌파하고, 또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서 또 몇 달간 얘기를 해왔고, 또 뭐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친한 분들도 많으니까 그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데 뭐 이병철 변호사님 좀 얘기 좀 들어봐. 대통령실이나 기획재정부에 이거 하려면 기획재정부가 나서고 이제 한국은행이 나서야 되죠. 네. 또 한국은행장도 뭐 제 친한 선배님이고 서울대 경제학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한국은행 총재는 이런 거 잘 압니다. 예, 국제금융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행은 아무 힘이 없거든. 예, 기획재정부하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이 이거를 잘 아는 머리 좋은 천재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속보 나온 것은 이병철 TV 사이다가 또 이병철 변호사가 수개월 전부터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던 미국이 3,500억 불 현찰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외환 위기가 바로 터진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미국에게 한미 간에 일본 같은 무제한 통화 사업을 요구를 하라. 그것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안 받아줄 거다. 미국이 안 돼라고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속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면 제한적 통화 사업이라도 하자. 그게 안 된다 할 거예요. 그러면은 FEMA-REPO라도 하자. 이제 이렇게 우리 전략을 밀고 가야 되고, 미국은 그것도 받아주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도 3,500억 불, 그거 뭐 안 된다. 이렇게 밀고 가면 미 연방대법원이 12월 달에 그냥 트럼프 패소를 때릴 것이고,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결국 소송이 붙고, 또 미국 판결이 트럼프 패소, 연이어질 거기 때문에 트럼프는 만세 항복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전략은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은 관세는 우리가 안 할게. 못하지. 뭐 미국 판사가 하지 마라 하니까 저 매국노들, 미국 판사 빨갱이들 이렇게 하겠죠. 또 트럼프는. 그리고는 좋아. 그러면 미국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감당을 못하겠어. 그러면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니네들이 갖고 있는 미 재무선 국채 그 100년으로 해줘. 100년으로. 그리고 이자는 그냥 없는 걸로 해줘. 라고 나올 것이다. 자,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월요일 아침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후원 꼭 감사합니다.